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대표 정보 카페 검신연구소 자유 게시판 신검단 중앙역 상가부지 관련 하하호호호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처럼 현재 남은 공터로 남은 상가부지들이 준공계획 여부 등 정보를 들었으면 합니다. 상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근데 아는 건 없고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렸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라역 근방에 상가를 한번 상담을 받아봤는데, 저도 자영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타산이 안 나와요.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하하호호호. 아쉬운 이야기지만 아직 없네요. 미정입니다. 여기랑 비슷한 상권이 근처에 있는데 풍무역 고촌 자이 앞 상가 가보세요. 인근에 오피스가 전혀 없다 보니 평일 오후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서 파리만 날리고요. 폐업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원, 병원 몇 개가 아파트 인구발로 버티고 있지만 그 외의 상가는 전부 문 닫는 중입니다. 10년 전에 공사비 낮을 때 만들어진 상가도 상황이 이러한데 공사비 2배 이상 상승한 지금은 임대료 2배겠죠? 그런 임대료 대비 낮은 유동인구로 상가가 운영되겠어요? 그러니 사업성이 떨어져서 상가 분양률이 낮고 공사비 들여서 지어봤자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 짓지도 않는 겁니다. 이분은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개통이 됐잖아요.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호수공원역이 있는데 여기 상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입주를 하고 이제 여기도 뒤에도 자꾸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라역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 인구의 40%가 아라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라역 상권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신검단 중앙역 앞에는 아라역에 한 10분의 1도 안 될걸요. 그렇게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검단 신도시 아라역이 40%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60%가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아직 코어 벌판이에요. 요 호수공원역 여기 근방에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 검단 구청도 생기고, 뭐 도서관, 박물관, 뭐 그다음에 코넬 콤플렉스 대단히 상가지역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아파트가 입주를 해야지 여기 상가도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단 신도시가 완성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인구도 많이 늘고 아라역 못지않은 상가가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좀 시기상조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대로변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가들이 쭉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여기는 뭐 꽉 찼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3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는 짓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야지 꽉 찰 것 같고, 그리고 맛집 같은 데는 여기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 그 상가지요. 상가 건물이 있는 지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갸우뚱인데 아라역이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검단 내에서만 많은 거죠. 여기가 호흡금 쪽 몰빵이라 사실상 남측 사는 사람들은 거의 이용 잘 안합니다. 여기가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게 술집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가 좀 되는 거죠. 백이 쪽은 술집이 없어서 사람 유치가 조금 힘든 거고요. 백이 쪽은 유흥 그 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그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유흥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합니다. 클린. 산도 많고 그리고 이 술집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라역하고는 좀 비교가 됩니다. 아라역 병원 학원은 남쪽 사람도 이용 많이 합니다. 소아과나 영어학원, 축구교실, 기타 유명 학원 같은 게 중심 상가에 몰려 있다 보니 북쪽 단지만 모이는 게 아니라 남쪽 단지들도 집 근처에서 해결 안 되는 거 전부 중심 상가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풍무 검단 구도심 사람들도 원당대로 버스 타고 유입 많이 되고요. 호금 세계단지 기타 북쪽 단지 해봐야 제우스 쪽이랑 차이도 없는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수만 세어도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보일걸요. 아라역 유동인구가 엄청 많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오후 3, 4시쯤 가보세요. 그 시간부터 7, 8시까지 아라역 주변 유동인구 수는 거의 주요 도심 번화가 유동인구 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맛집이 신검단 중앙역에 없어서 아라역으로 많이 먹으러 가는데요. 가까우니까. 아니면 부평으로도 가고 막 그러는데 아라역을 제일 많이 갑니다. 근데 뭐 아라역에 없는 게 없습니다. 사람 가보면은 길거리에는 사람이 없어도 맛집 들어가 보면 바글바글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오는지. 그래서 아라역 쪽은 이제 상권이 거의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술집이 있고 없고 차이라고요. 백이역에 술집이 없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뜻. 술집이 있어야 밤에도 유동인구가 유지되죠. 아라역이 유동인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타지 대비 없다는 거지. 검단 내에서는 많죠. 근데 나는 제 생각에는 밤에 술집 많아가지고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은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조용한 게 낫습니다. 저는 술을 못 먹어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술집이 3시부터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라역 인근 유동인구는 3시부터 7시까지 피크고 그때가 제일 박터집니다. 오히려 술집 장사 피크 시간인 10시 때에는 사람 없어서 한산해요. 전 금호 쪽만 이용하는데 여기 박터지는데 우미는 낮에는 모르겠지만 암튼 사람은 많아요. 금호 쪽은 특히. 저도 금호 쪽 위주로 이용하는데 오히려 밤 9시, 10시에는 조용하고 오후 5시, 7시에 거의 서울 주요 역세권 수준으로 사람 미어 터집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수만 봐도 이제 인천 외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술집 없는 상가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촌 앞 압구정 로데오도 술집이 천지 삐까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고 잘생긴 남자 여자 다 모여서 헌팅하고 담배 태우고 하는데 술집 없으니 좋은 상권이라는 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죠. 우리 유치원 친구 엄마 아빠들 모임 가보면 남측 분들도 학원 상가 모임 이후로 북측에 자주 오십니다. 일반화는 무리예요. 남측에도 병원 상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 점점 오는 횟수가 줄겠지만요. 아마 네콤 완공시 큰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앵커 시설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상권을 만드는 거죠. 유동인구 없이는 상권은 절대 못 생깁니다.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니까요. 겨우겨우 들어온 상가들도
임대료만 내서 장사 접고 나갈걸요. 안 팔린 부지도 있더군요. 여기는 아무래도 확실히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겨냥된 곳이라 빠르게는 안 찰 것 같긴 합니다. 유흥점 많고 있을 거 거의 다 있는 아라역과는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들 겨냥한 맛집 등이 꾸준히 들어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유흥주점 많고 복잡한 곳보다는 한적한 곳을 선호해서 신검단 쪽이 좋더라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이제 상권이 잘 되려면 유흥주점, 노래방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야지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주안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주안에서 슈퍼할 때 주안에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저 명동, 종로 이런 데도 12시 지나면은 택시 잡는 사람만 잔뜩 있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주안에는 먹자골목 딱 가보면은 새벽 3시에 가도 콩나물 시릅니다. 사람이 못 지나다녀요. 근데 지금은 주안 상권이 죽어가지고 차가 지나다닙니다. 차가. 근데 저 슈퍼할 때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았어요. 새벽 3시에도 콩나물 시들어라 걸어서도 못 지나갈 정도로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장사를 좀 꽤 잘 됐습니다. 그럼요. 사실 가족 생활권으로는 누구라도 유흥업소 없는 상권을 좋아하죠. 유흥업소 있어야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생활권으로는 안 좋은 게 훨씬 많다는 걸요. 이게 둘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죠. 상가는 지하철 출구 많고 유동인구 많은 곳, 주거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 출입구를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상우면 사거리도 미어 터지는데 상가 더 늘어나면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 가려고 줄 서 있고 그냥 뒤죽박죽 될 것 같습니다. 상가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왜 좌우로 한 개씩만 있는 건지 오늘 가보니까 좌우로 주차 쫙 되어 있어서 더욱더 미어 터지더군요. 상가 없어도 사실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교육엔 좋지 않지만 사실 술집, 유흥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가의 점포도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듯 하더군요. 장단점이 있는 듯 합니다. 전 백일역이 더 호감가긴 해요. 맞아요. 각자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조용하면서 아이들 살기 좋은 곳을 원하면 신검단 중앙역, 그 외에 있을 거 다 있고 활발한 동네를 원하면 아라역. 나중에 이 둘의 장점을 합친 호수공원역이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호수공원역 어떻게 발전이 될지. 요즘에 자영업들이 다 문 열면 뭐 망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와중에 과연 호수공원역을 어떻게 상가 밀집 지역이 조성될지, 코어넬 콤플렉스가 어떻게 조성될지 최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생각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최신의 살아남을 상가들은 어떤 게 들어올지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103을 기대해 봐야죠. 어느 정도 유흥거리가 있어야 상권이 삽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내에 좀 큰 기업이 들어오면 상권이 좋을 텐데 이곳은 기업이 없네. 기업 들어올 자리는 많습니다. 몇만 명 규모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위드업이라고 기업 부지가 들어올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들어온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 홍대선을 이렇게 스마트 위드업 부지 쪽으로 끌어서 역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백인은 유흥이 불가한 지역이라 너무 클린합니다.
상권이 크게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대패가 없는 건 좋지만 너무 클린해도 발전하기 힘들죠.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름집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검단 신도시방, 검단 힐스테이트. 이 가격 맞나요? 아이오7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검단 힐스테이트는 우리 아파트인데 무슨 일인가요? 눈이 번쩍 뜨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힐스테이트가 딱 하나, 우리 아파트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네. 4억 중반 실거래 찍히는데 이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전부 다운 계약서 쓴 건가요? 저 가격이면 사고 싶은데 세무조사 걸리면 끝장 아닌가요? 힐스테이트 신검단 센트럴 아파트 1535세대에 13동 2025년 1월 23일. 오늘이 20일인데? 작년 1월 23일 입주했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5억 9,800 21층 매매가 8억에서 11억 5천. 이게 11억 5천이 어디서 나왔냐면 84가 아니라요 99. 우리 집도 99거든요 99B가 그 줍줍이 한 집 나왔는데 이게 지원자가 8천 몇 대 1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99가 그 호가가 11억 5천까지 10억 얼마에서 11억 5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전세가는 3억 5천에서 7억. 근데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5억 9,800이면 좀 이상하다 이거죠. 2025년 5월에 4억 6,937, 25년 4월 4억 7천. 우리 저 84 그 분양가가 4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유상옵션까지 하면은 이거 뭐 밑지고 파는 건데요. 이거 다운거래라 이거죠. 그것도 막 100대 1 막 이래서 붙어가지고 본전이나 미쳐서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적발사례 유약. 누가 적발됐나 본데요. 실제 9억 거래. 이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그 GTX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 예타 통과되기 전에 저층이 2층이 8억 5천 84가요. 그리고 중층이 9억에 나왔는데 다 안 판다고 다 매물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억 거래가 맞을 겁니다. 아마. 계약서에는 6억 작성, 세무조사로 가산세 포함 3,100만원 추진, 형사고발 플러스 중개업소 등록 취소, 중개인이 하자고 했다, 면책 불가, 현금 일부만 따로 받았다, FIU 추적 가능. 와, 이게 중개업소는 이 한 건으로 등록 취소가 돼버리네요. 형사고발되고. 다운계약서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과세 기관이 되려면은 앞으로 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있다가 그냥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계약서 썼다가 이거 형사고발, 중개업소 등록 취소, 뭐 세무조사, 가산세 뭐 이렇게 막 되니까 이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실제 9억 거래 이게 눈에 탁 뜨이네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입주권 없는 송도나 검단은 거의 다운거래임. 적발 사례 본 적이 없음. 당연하죠.
다운거래 잡는다더만 허풍만 떨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기다리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분상제 지역은 입주 후 2년을 보셔야 합니다. 입주 후 2년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1년 남았거든요. 1년 후에 과연 힐스테이트 집값이 얼마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예타 통과됐고요. 인천 1호선은 개통됐고 서울 5호선도 이번 달에 발표는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 초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그때 가보면 또 내가 상상했던 거랑 어떻게 맞아갈지 제 예상에는 힐스가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4가요. 지금 99는 11억 5천까지 나왔어요. 근데 84도 10억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 신고해야 되고 다 공개되는 자료인데 이렇게 뻔히 다운거래로 보여지는 거래들이 많은데 잡는다 하면서 안 잡는 거는 워낙이 일반 국민들도 다 신축단지들 다운거래 일상이어서 다 때려잡으면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 고액 부동산 다운거래만 잡는 게 아닌가 싶은 합리적인 생각이 당사자들이 안 했다는데 뭔 수로 잡아. 둘 중에 한 명이 변심하면 잡히겠지. 공무원들이 뭐 둘이서 현금 주고받는 걸 어떻게 잡냐고요. 현금으로 주고받을 건데 뭔 수로 잡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그 일 빼고도 할 거 겁나 많음. 시간 없음. 그 현금은 은행에서 나와요. 다 걸려요. 뭘 다 걸려요. 걸린 적이 거의 없구만. 잡을 공무원이 없어요. 양심 어디 갔나요? 대단하세요. 불량 양심 나쁘네요. 양심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잡힌 게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냥 현실이 그렇다고 말해주는데 뭔 양심 타령이냐. 저 사람이 다운거래 했냐? 보여주신 검단 매매 25년 4월대 거래는 전부 분양권 거래입니다. 참고하세요. 싸다면 본인이 직접 가서 사보면 된다. 부동산 가서 대화 한두 마디만 하면 다 알려줍니다. 힐스뿐만 아니라 100일 초기 분양 단지부터 검신 분양권 거래는 다 다운이라고 보시면 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은데 다 소개를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검단 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보는 카페 대표 카페가 검신연구소 아름집 그 다음에 김검시대 요거 세 개만 봐도 꾸준히 봐도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